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미스테리 극장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미스테리 보안편 컨텐츠입니다. 제목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진행을 했었던 존 F 케네디, 그때 당시에는 암살과 관련되어 있는 그 마법의 총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갔지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좀 맞추고 범인들이 누구누구 있었다 정도의 이야기만 전달하고 마쳤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진행하게 될 얘기는 좀 사실 기다리고 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밀문서로 되어 있던 일부분, 자기도 미스테리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서들을 자기는 공개를 하겠다라고 공약으로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의 암살들, 그리고 UFO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존 F 케네디 문서에 대한 문서 권한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2017년이었고요. 그 문서가 우리 눈앞에 세상에 공개되는데, 총 3140개의 문서 중에 2891개를 공개하게 됩니다. 왜 일부만 공개했습니까? 라고 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사실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생존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 그리고 주소 같은 건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겠다. 그리고 플러스로요, 일부 정부기관들이 요청했던 자료도 미공개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약 300장 정도는 공개하지 않고요, 나머지의 문서들을 전부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저는 이게 작년에 떴는데, 2017년에 떴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신 건 알고 있지만 제가 바로 방송을 하지 않은 건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양은 아니어서요, 조금 천천히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번에 볼 수 없었던 게 기록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좀 보기가 불편한 스타일이에요, 옛날 문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천천히 읽어보면서 조금 눈에 띄었던 내용들 위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독특한 5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그때는 제가 마법의 총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분들은 야, 저게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했다는 얘기도 있다던데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증거물들을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정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한 개인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어떠한 단체 아니면 어떠한 배후 세력에 의해서 죽고 그 사람마저 또 죽인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퍼레이드를 위해서 나왔다가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 앞에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던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한 건물에서 총성이 들립니다. 총이 여러 발 발사가 되고 그 중에 한 발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머리에 관통을 하게 되죠. 바로 즉사하지는 않으셨고 곧바로 병원에 가서 살리려고는 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의술 때문이었으니까 지금도 사실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마 전편을 봐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여러가지 배우설, 한 명의 용의자가 잡히게 됩니다. 바로 용의자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케네디를 암살한 범인 리 하비 오스왈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오스왈드라는 사람, 바로 이 남자거든요. 오늘 등장할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오스왈드에게 죽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도 좀 나오고요. 근데 좀 또 신기했던 건 뭐였냐면, 오스왈드를 체포하고 기소하고 나서 이동을 하던 도중에 댈러스 경찰서 지하입니다. 거기에 있던 클럽 주인이었던 잭 루비라는 사람이 오스왈드를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던 사람을 죽인 사람을 또 죽인 사람인 거죠.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의문점이 많이 남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그런 내용,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프리메이슨이 개입된 거 아니야?
야, 이거 일루미나티가 한 거 아니야? 야, 이거 혹시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애들이 낀 거 아닐까? 이거 정권 투쟁 아닐까? 이거 소련이 그런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공개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간단한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FBI입니다. FBI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FBI의 입장은 제가 주장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FBI의 실제 이 안에 있는 문서의 내용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실이었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FBI는 오스월드가 살해를 시켰고 살해를 저지르고 나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FBI의 국장이었던 존 에드거 후버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이시고요. 국장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시했습니다. 걱정을 했던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대중들에게 오스월드가, 아까 봤던 오스월드가 진짜 암살자라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발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내부에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조금만 집중을 해주세요. 이게 영어 문구의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한 건데 제가 약간 어감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 FBI 국장이 얘기하는 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내부 회의예요. 오스월드가 진짜 암살자라는 것을 확신시킬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 말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스월드가 진짜 범인인가 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영어 멘트의 문구를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스월드가 범인이 아니어도요, 범인인 것처럼 있어야 될 무언가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어감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의미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문서의 되게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스월드가 쏜 건 맞는데 오스월드가 이제 뒤에 배우가 있을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오스월드만 했다. 진짜 암살자는 오스월드 한 명이다라는 무언가를 갖고 와야 한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근데 두 번째 좀 독특한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컨텐츠 할 때도 살짝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루머였는데 진짜가 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오스월드는 아무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소련의 KGB 요원과 대화를 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원래는 루머로서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FBI 문서에도 실제로 오스월드는 KGB 요원과 실제 대화를 했다라는 증거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확인한 게 CIA예요. CIA가 조사해본 결과 멕시코시티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1963년 9월 28일 KGB 요원으로 확인되었던 발레리 블라디미르 코스티노프라는 사람과 전화를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이 사람하고의 전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져 게 원래는 없었어요. 외부에는 알려져 있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 FBI 문서에서 그게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러시아 대사관의 전화에 KGB 요원과 통화하면서 되게 어정쩡한 러시아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상한 러시아어.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뭐라고 했냐면 워싱턴에 들어간 전보 중에 혹시 새로운 게 있나요? 라는 거에 대한 물음을 던진 멘트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독특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한 가지 내용이 더 들어옵니다. FBI의 후보국장은 실질적으로요,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마지막에 정리가 되니까 잘 들어두셔야 돼요. 어떤 것도 하나 알고 있었냐면 오스월드가 죽을 거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였냐면 오스월드는 체포 후에 기소가 된 상태로 있을 때 FBI 후보국장이 댈러스 경찰서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스월드가 살해를 당할 위협이 있다. 그러니까 미리 보호를 좀 해라.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는 경찰서에 있던 사람은, 서장 자체는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볼 만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까지의 내용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 기밀문서를 보고 좀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오스월드가 그동안 조금 루머로서만 있었던 내용들의 진실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스월드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오스월드는 정말 어쩌면 요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스파이일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움직여서 정말 존 F 케네디를 암살했을까 싶을 만큼,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의심을 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 첫 번째 컨텐츠를 할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올라가서 총을 쐈단 말이에요. 근데 총알이 몇 발은 빗나간 건 맞지만 전부 다 존 F 케네디에게 갑니다. 근데 그걸로 머리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것도 움직이는 차에 있는 사람. 나무에 가려져서 시야가 좀 좁혀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존 F 케네디의 머리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사실 그게 되게 의심스럽긴 했어요. 정말 일반인이 맞을까? 우리나라처럼 다 군대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다들 사수도 아니고, 뭔가 되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는 저는 이쪽 파트는 바로 오스월드에다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전 컨텐츠는 존 F 케네디, 하지만 이번엔 오스월드. 뭔가 조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오스월드는 소련, 즉 KGB 쪽에 있던 요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것도 FBI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했던 거예요. 이 새끼 좀 독특한데? 이 새끼 이거 소련 스파인가? 확인을 해봤는데 소련도 되게 독특했습니다. 소련 자체도 케네디가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 소련 관계자는 미국의 일명 지도자가 사라졌죠. 순식간에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사라져버리면 지도자가 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을 때 어떤 무모한 장성들, 즉 소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비에트 연방을 좋아하지 않는 장성들이 갑작스럽게 미사일을 소련에 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했고,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소비에트 측도 똑같이 연결을 전달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존 F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암살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다. 이걸 소련이 얘기한 겁니다. 소련이 전달. 그러니까 작년 문서 이게 다 공개돼 버린 겁니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오스월드에 맞춰서 오스월드를 소련으로 의심을 해봤는데 소련도 똑같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련이 오스월드를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집중하자고 얘기했던 오스월드는 소련 사람? 글쎄요. 소련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좀 나름대로 문서에서 확실했던 건 존 F 케네디의 대통령 암살했던 거에 소련의 배후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도 FBI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좀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도 있냐면, 암살을 실제 시도하기 25분 전 캠브리지 뉴스라는 곳입니다. 캠브리지 뉴스라는 곳에서 좀 있으면은 미국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거야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전화입니다. 그리고 25분 뒤에 존 F 케네디가 죽은 겁니다. 근데 이 문서의 사본이 이미 지난번에 공개는 됐는데 우리들한테 공개된 건 아니에요.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고 실제 지난 연도에 작년에 공개됐던 이 문서의 내용들을 대충 생각을 해보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은 오스월드가 맞는데 오스월드는 일반적인 사람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전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다음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 인정해야 될 부분. 후보 국장이 오스월드를 죽였던 루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루비는 지하세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세계라는 부분이 되게 애매한 단어인데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피아? 이런 조직단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무조건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지하세계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FBI도 찾아내질 못합니다. 왜 죽였는지를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 얘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당시 CIA 국장 얘기인데요. CIA가 조사한 얘기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그때 당시 CIA 국장이 헬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여기가 재밌어요. 뭐라고 좀 웃기냐면 조사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마지막 질문은 케네디 암살에 CIA가 음모론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궁금하다. 워렌 조사위원회 활동 당시 당신은 CIA 기획부 부국장이 맞았습니까? 라는 조사위원회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헬름스는 맞습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나는 부국장이었다. 조사관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케네디 암살과 관련된 첩보 중 리 하비 오스왈드가 CIA 요원이거나 그거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진짜 내용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스왈드가 FBI 쪽이 아니고 소련 쪽이 아닌 CIA의 요원이었다요. CIA의 요원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문서 일부분 발췌본입니다. 케네디 암살범 오스왈드가 CIA 요원이었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보십니까? 이 이후의 내용은 손실됐습니다. 공개를 안 한 건지 손실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왜 숨겼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어쩌면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제일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의 내용들을 쭉 위에서부터 훑어서 내려오면 오스월드는 FBI랑 상관없고 그리고 KGB하고도 상관이 없고 근데 독특한 사람, 뭔가 요원 훈련을 받은 것 같은 사람, FBI가 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꼭 관리 잘해? 라고 했는데 죽었죠. FBI와 CIA는 다른 기관이니까. 물어봅니다. CIA 부국장에게 요원이었나? 근데 그 요원이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정상적인 공개인지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을 공개하진 않았으니까. 그럼 여러분, 행간에 이런 루머는 있었습니다. 실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CIA보다 FBI의 힘을 더 많이 실어줬고 CIA와 굉장히 여러가지 충돌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CIA의 여러가지 권력을 축소하려 노력을 했고요. 여러가지 조심하게 진행을 했던 내용이 있었겠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냥 루머였죠. 에이, 그냥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했던 게 아닐까요? 라는 얘기의 부분이었는데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었죠.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기한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 권한을 이행했는지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 권력을 이행했던 사람, 바로 누구였냐면 랜든 B 존슨입니다. 존슨이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을 지휘하게 되죠. 근데 FBI 문서에 아주 충격적인 게 하나 공개됩니다. 존슨 대통령은 백인 우월 단체였던 KKK의 일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KKK는 존슨 대통령 정치 초년생 시절에 텍사스에 있었던 KK 지부 멤버였다라는 문서가 있다라는 걸 FBI에 남기게 됩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파벌이 둘이 달랐습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가장 강했던 KKK의 단체, 거기에 있었던 사람, 부통령, 바로 존슨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CIA가 저도 궁금했던 게 이거였죠. CIA의 힘이 커지기 시작한 시점, 존슨입니다. 실제 FBI 문서를 공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이후에,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FBI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사람들이 이런 예상을 합니다. 오스월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는다.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지웠을 것이다. 그럼 이제 가장 여기까지 공개된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얘기 중에 물론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처음에 존 F 케네디 컨텐츠를 진행했을 때 야 이거 뒤에 배우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셨던 분들에게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약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확실히 문서가 공개된 바에 따르면 없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가장 가능한 가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 가설에 대한 부분은 실제 오스월드는 CIA 요원은 아닌데 CIA와의 미팅이나 이런 데서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었다. 근데 CIA의 명령을 받지 않고 오스월드가 실제로 존 F 케네디를 암살했다. 그걸 되게 두려웠던 CIA는 단속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루비가 죽인 것이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저도 조금 놀라운 얘기를 하나 더 봤습니다. 여기가 조금 말이 애매한데, 확실히 오스월드가 CIA와 함께 했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겠는데 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독단적이었느냐, 독단적인 게 아닌 것이냐. 근데 이런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CIA에 대한 말을 받을 때 명령을 잘못 받은 부분, 죽이는 위험만 해라 와 죽여라 의 차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여라와 죽이는, 신유, 즉 암살의 시도만 해라 의 차이도 있다요. 당신을 언제든 암살할 수 있다라는, 실제로 죽이면 정말 일이 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살할 수 있다는 신호만 던져라 혹은 진짜로 죽여라 의 말의 차이. 근데 그 말을 바꾼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부분도 얘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이 문서 안에 쭉 적혀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정치적인 파벌의 문제도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법무장관하고 같이 있으면서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서 대선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었고, 당시에 마릴린 먼로와 이제 불륜설 때문에 마릴린 먼로에 대한 암살 배우설이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은,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이 모든 문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정도의 내용까지도 같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죽인 사람 오스월드가 맞을까요? 그리고 정말 오스월드는 CIA 요원이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그 밑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FBI가 문서를 공개한 부분, 무슨 100% 신뢰할 수 있다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이 정도 내용에서 존 F 케네디의 암살 관련된 게 1탄이었다면 오늘은 2탄으로서 오스월드에 대한 이야기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확실한 건 오스월드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